안녕하세요, 바이오북입니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이 2주가량 남았네요. 다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바이오북은 이번 바이오 행사에서 열릴 100개 이상의 세션 중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주목할 만한 주요 세션을 5회에 걸쳐 정리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오늘은 수요일 세션 중 바이오북이 뽑은 주요 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세션 Bridging Borders는 미국과 아시아 간 바이오 딜 메이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세션의 핵심은 빅파마와 투자자들이 크로스 보더 딜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산의 권리, 개발 책임, 지역 전략, 투자 구조를 나누는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 참가자 중 익스캘리포인트 테라퓨틱스의 지엘룬수는 뉴코 모델과 자본 형성, 사업 개발 전략을 연결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뉴코 모델은 특정 자산을 별도 신설법인에 담아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와 개발 리스크와 권리 구조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번 세션이 단순 라이센스 아웃을 넘어 구조화된 크로스보더 딜 설계까지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빅파마와 투자자들이 크로스보더 딜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초기부터 권리 구조, 지역 전략, 개발 책임, 뉴코 가능성까지 포함한 맞춤형 BD 전략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션 The Future of Oncology Trials는 항암제 임상 개발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항암제 개발에서는 초기 임상에서 확인되는 종양 감소, 객관적 반응률, 진행 생존기간과 같은 지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기관과 투자자들은 초기 반응률이 실제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즉 Overall Survival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더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Oncolytics, Horizon Genomics, BioInvent, Celmonix Pharmaceuticals 등 항암 임상 개발 기업들이 참여해 초기 효능 신호를 어떻게 장기 생존 이익과 후기 임상 설계로 연결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항암제 개발 바이오텍 역시 초기 임상 데이터의 강도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 해당 신호가 허가와 상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서바이벌 스토리로 설계되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세션 The Orphan Drugs Crisis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왜 중단되고 이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희귀질환, 특히 Ultra Rare Disease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타겟이 있어도 환자 수가 적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바이오파마나 VC 중심 모델에서는 개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공백을 누가 메우고 있는가입니다. Foundation for Angelman Syndrome Therapeutics는 환자 재단이 직접 연구와 임상 개발을 이끄는 모델을 Orphan Therapeutics Accelerator는 중단된 희귀질환 자산을 다시 살리는 비영리 엑셀러레이터 모델을 보여줍니다. Alpha Rose Therapeutics 역시 환자 가족이 직접 공익형 바이오텍을 설립해 상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방치되기 쉬운 질환의 개발 경로를 새롭게 만드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PRGSNT처럼 희귀 유전 질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며 환자 재단과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Ultra Rare Disease 자산을 단순 시장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 재단, 비영리 조직, 글로벌 병원, 공익형 자본과 함께 개발 리스크를 나누는 새로운 생태계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션 Translating Longevity Biology into Therapeutics for Age-Related Disease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 즉 Age-Related Disease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세션입니다. 하지만 참여 기업들을 보면 좀 더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뉴리닛, 하야 Therapeutics, Junevity 등은 단순히 특정 질병 타겟을 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Cell Reprogramming, Regulatory RNA, siRNA 등을 활용해 노화된 세포 상태나 질병 유발 세포 상태를 다시 조정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바라보려는 산업적 변화가 반영된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제로 어떤 질환에서 어떤 기능 개선과 임상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세션은 노화 생물학의 최신 기술 흐름이 어떻게 치료제 개발 산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따라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션 온콜로지 인베스트먼트 트렌드는 항암제 분야에서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온콜로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많은 기술과 자본이 몰리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임상 실패 위험이 크고 데이터 변화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투자자와 빅파마가 단순한 과학적 노벨티만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달리티, 새로운 타겟, 퍼스트 인 클래스 기전을 앞세우는 에셋보다는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어떤 차별성을 보였는지, 허가 가능성이 얼마나 명확한지, 그리고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상업적 근거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국내 항암제 개발 바이오텍도 새로운 기전이라는 설명을 넘어 임상 데이터 기반의 승인 가능성과 상업적 차별성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션 노보 놀디스크 아케로 Behind the Scenes of a Landmark Deal은 제약 바이오 대형 딜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션입니다. 제약 바이오 딜은 발표 이후에도 세부 협상 과정이나 내부 의사결정 배경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에는 노보 놀디스크의 글로벌 BD 담당자인 타마라 달소와 아케로 테라퓨틱스의 전 CEO 앤드류 챙이 직접 참여해 실제 딜이 성사된 배경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노보 놀디스크는 비만과 당뇨 중심의 대사질환 포트폴리오를 메쉬와 같은 인적 질환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에서 메쉬 치료제 후보 물질 이프록시퍼민을 개발해온 임상 단계 바이오텍 아케로 테라퓨틱스를 최대 52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세션에서는 아케로가 어떤 임상 데이터와 질환 포지셔닝을 통해 대형 인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노보 놀디스크가 왜 이 자산을 자사 포트폴리오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엑싯은 기술이 좋은 것뿐 아니라 빅파마의 포트폴리오 공백과 맞물릴 때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어느덧 5부작 중 마지막 영상만이 남았네요. 마지막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이오북은 행사 전, 행사장에서, 그리고 행사 후 바이오 2016의 주요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창에 바이오북 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번 바이오 USA 세션 타임테이블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세요.